50대에는 하고 싶다거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선언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 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인생 후반전, 후회 없는 삶을 위한 힌트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입니다. 나카타니 아키히로 지음, 이선희 옮김, 펴낸 곳은 나비의 활주로입니다. 50. 오늘이 당신에게 가장 젊은 날입니다. 책 제목이 참 마음에 듭니다. 가장 젊은 날이기에 하고 싶은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50대에 새롭게 시작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유튜브를 시작한 것이고요. 또 하나는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서 2개의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 중입니다. 평소 취득하고 싶었던 자격증인데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몇 년을 미루다가 작년에 시작했습니다. 제가 인트로 부분에서 읽어드린 저자의 말처럼 50대에는 하고 싶다거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선언하고 당장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비단 50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현재 나이가 인생에서 가장 젊은 나이이니까 유쾌하고 후회 없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무언가를 시작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도전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이 책은 삶을 어떻게 즐겨야 할지 모르는 50대, 50대를 맞이하기 불안한 40대, 영원히 젊게 지내고 싶은 60, 70대에게 유쾌하고 후회 없이 살아가기 위한 60가지 삶의 기술을 전하고 있습니다. 책은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장, 50대는 나답지 않은 체험을 통해 다시 태어납니다. 2장, 자기보다 어린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을 때 진짜 성장합니다. 3장, 50대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진짜 실력자가 존경받습니다. 4장, 50대의 진짜 즐거움은 귀찮음 속에 있습니다. 5장, 50대는 정신력으로 체력을 극복하는 시기입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은 신이 준 선물임을 명심합니다. 인생을 즐기는 사람과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사람은 두 유형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일까요? 인생을 즐기는 사람은 우연한 상황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우연히 벌어진 상황을 싫어합니다. 이미 정해진 일정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여행할 때도 항상 일정대로 행동합니다. 주머니에는 일정표가 들어있어서 시도 때도 없이 꺼내보면서 분석합니다. 이제 몇 분 남았어. 여기에서는 몇 분까지 있어야 해. 좋아, 이 페이스대로 가면 그것도 볼 수 있어.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빼곡히 적혀있는 일정표입니다. 보통이라면 2군데를 가지만 이 일정표대로라면 4군데를 갈 수 있어. 그러곤 뭔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에 휩싸입니다. 이렇게 완벽한 일정표는 없어.
보통은 두 군데밖에 볼 수 없지. 세 군데를 보면 감지덕지인데 우리는 네 군데까지 볼 수 있어 라고 두 주먹을 불끈 쥐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이 간 일행이 늦게 나온 순간 모든 일정이 물거품으로 변합니다. 또한 일행 중 한 사람이 잠시 쉬었다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면 버럭 화를 냅니다. 그걸 말이라고 해? 여기서 쉬면 나머지 일정이 엉망이 되잖아. 정 쉬고 싶으면 넌 따로 행동해.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여행에서도 한정된 시간 속에서 여러 가지 일정을 짭니다. 이 꽃밭을 보여드리고 싶다. 여기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고 싶다. 이 재미있는 쇼를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데 여행 도중에 부모님께서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느긋하게 쉬고 싶구나. 내일 아침은 늦게까지 푹 자고 싶어 라고 말하면 발끈하면서 토라집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나머지 일정은 어떡하고요? 나도 이제 몰라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래서는 누구를 위한 여행인지 여행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 없지 않을까요? 여행에서는 일정을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짜놓은 일정을 버리는 것입니다. 일정을 추가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지만 짜놓은 일정은 좀처럼 버릴 수 없습니다. 밤새워 일정을 짰는데 남은 인생에서 다시는 올 수 없을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받아들이면 나머지 일정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체험은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법입니다. 오로라 투어에서 오로라를 보지 못하면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야? 오로라는커녕 아무것도 없잖아. 어떻게 된 거야?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그 상황을 즐길 수 있는 사람과 즐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주변 사람들과 친해져서 다음에 또 오자 라고 말하는 사람과 이게 무슨 오로라 투어야? 돈 돌려줘 라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오로라 투어에서 오로라를 보았다면 그것으로 좋은 체험이 됩니다. 반면에 오로라를 보지 못했다면 다음에 또 같이 옵시다 라고 말하며 같이 간 사람들과 친해지는 게 어떨까요? 비록 나중에 같이 올 수 없어도 말이지요. 예전에 광고회사를 다닐 때 소주 관련 제품 광고를 찍기 위해 보리밭에 간 적이 있습니다. 보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는 수확하기 직전인 장마철입니다. 장마철이라고 계속 비가 내리는 건 아니므로 필자는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촬영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계속 비가 오는 바람에 하늘을 올려다보며 꼬박 이틀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동안 계속 호텔에 틀어박혀 있었지만 덕분에 스태프들과 친해졌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서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없었지만 오히려 주변 사람들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생을 멋지게 즐기는 방법이 아닐까요? 그동안 하지 않던 일을 하면 새로운 나를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이 자기답게 살면 되는 것이지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나이에 맞지 않는 일을 하거나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요. 때로는 사람이 변하면 죽을 때라는 농담까지 합니다. 하지만 50대의 인생은 다릅니다. 나이에 맞지 않은 일이나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하면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탄식할 만큼 제2의 인생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30대에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는 자기 찾기에 몰두합니다. 그런데 50대에 접어들면 자기다움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옷도 비슷한 스타일만 사는 탓에 집에 가면 또 그걸 샀어? 라는 핀잔을 듣기 일쑤입니다. 옷장 안에는 거의 똑같은 옷만 놓여 있습니다. 좋게 말하면 개성이 확립된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모험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 살이 되어도 인생을 즐기고 조금이라도 젊게 살기 위해서는 인생에 대해 공격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공격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답지 않은 일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기다운 물건과 자기답지 않은 물건이 있을 때 양쪽을 모두 사면 그 사람의 다양성은 단숨에 확대됩니다. 물건뿐만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는 반드시 자기다운 쪽과 자기답지 않은 쪽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사람은 평소에 하던 대로 자기다운 쪽을 선택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것은 평소와 다른 쪽을 선택했을 때입니다. 평소에는 절대로 이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라고 할 만큼 자기답지 않은 쪽을 선택하면 커다란 시장을 개척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라는 비즈니스 용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새로운 가능성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50대가 되어도 자신의 인생에서 아예 손도 대지 않고 무턱대고 싫어한 세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세계가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죽는다는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아닐까요? 겨우 50대까지 밖에 살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의 모든 세계를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자신이 모르는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다면 양자택일을 할 때 자기답지 않은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50대가 되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망설임이 없어집니다. 그만큼 자아가 확실히 확립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50대에 망설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만큼 새로운 세계에 접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니까요. 50대를 젊게 사는 사람, 50대를 즐겁게 사는 이는 많이 망설이고 많이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그 결과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50대를 신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사이클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 보았나요? 앞으로 강사나 코치, 컨설턴트 일을 하고 싶습니다만 50대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해와서 그 분야에 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학원을 차려서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습니다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에게 저는 다음과 같이 되물어봅니다. 지금 회사를 그만두면 수입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이 정도가 필요합니다. 학생은 한 사람에 얼마를 받을 예정인가요? 한 달에 10만 원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임대료는 얼마를 예상하고 있나요? 그건 아직 알아보지 않았는데 얼마쯤 들까요? 그걸 제게 물어보면 안 되지요. 임대료는 사전에 얼마든지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학원 임대료에 한 달 운영비를 더한 뒤 한 사람에 10만 원을 받으면 학생이 몇 명 필요한지 계산해 봅니다. 학생을 그만큼 모을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 일을 하는 동업자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이한 계산으로는 학원을 운행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자 월급쟁이를 그만두고 강사가 되어 학원을 차리는 과정입니다. 단지 하고 싶다는 마음만으로는 영원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사업뿐만 아니라 마라톤이나 등산 같은 취미 생활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라톤을 하고 싶으면 당장 운동화를 신고 뛰면 되고 등산하고 싶으면 당장 뒷산에라도 올라가면 됩니다. 직접 체험하지 않고 하고 싶다거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행사에 가면 입구에 팸플릿이 많이 놓여 있습니다. 죽기 전에 어디에 가보고 싶다는 꿈이 있는 사람은 적어도 여행사에 가서 팸플릿을 모아야 합니다. 그런데 입만 떼면 죽기 전에 어디에 가보고 싶다고 하면서 그곳을 여행하려면 얼마나 드나요? 라는 질문에는 글쎄요, 얼마쯤 있으면 될까요? 라고 대답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을까요? 죽기 전에 가보고 싶다고 할 만큼 간절한 꿈이면서도 아무것도 알아보지 않은 것입니다. 여행비라면 무료 팸플릿을 통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뿐 행동력이 없는 사람은 최소한의 자료도 펼쳐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꿈을 말하면서 얼마 정도 들까요? 라고 묻는 시간이 아까울 정도입니다. 50대에는 하고 싶다거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지 말고 어떻게든 하겠다 라고 선언하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알아볼 수 있는 것은 틈틈이 알아보면 됩니다. 요즘 웬만한 자료는 인터넷에 다 있으므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 시간을 얼마나 투자해서 알아보았는가? 그것을 보면 그 꿈을 얼마나 이루고 싶은지 알 수 있습니다. 간절히 이루고 싶은 꿈이라면 모든 사람이 뜯어말려도 여기저기 알아보았을 테니까요. 저도 예전에 대학에 떨어져서 재수한 적이 있었습니다. 입시학원에 다닐 때 이번에도 대학 입시에 실패하면 보스턴으로 유학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화에서 본 아이비리그가 너무도 멋있어서 어떻게 하면 하버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하고 관심을 둔 것이 계기였습니다. 풀브라이트 장학금에 관해서 안 것은 그 무렵이었습니다. 경제평론가로 유명한 다케무라 게니치 씨가 그 장학금을 받아서 미국으로 유학을 다녀왔다는 글을 본 것입니다. 다음 날 곧바로 관계기관에 가서 풀브라이트 장학금 신청 서류를 받아왔습니다. 물론 이듬해 대학에 합격하면서 장학금 신청 서류는 책상 서랍 안으로 들어갔지만 꿈을 이루고 싶다면 반드시 길이 있다는 사실을 안 것도 그때였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그 꿈에 도전하기 전에 미리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느냐 없느냐로 정해집니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꿈을 이루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오직 미리 준비한 사람뿐입니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하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나이값을 하면 순식간에 늙어버립니다. 50대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꼭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늙어서 그런 건 무슨, 나이값도 못하고. 뭐? 지금 제정신이야? 그 나이에 그런 걸 하다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늙은 것입니다. 50대에는 순식간에 늙는 사람과 다시 젊어지는 사람으로 나누어집니다. 실제 나이와 정신 연령이
가장 크게 차이 나는 나이대가 바로 50대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동창회입니다. 50대의 동창회에 가보면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사람과 나이보다 늙어 보이는 사람으로 뚜렷하게 나누어집니다. 나이에 맞는 일을 하고 있으면 계속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을 때 의사가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이 딱 좋습니다. 나이에 잘 맞는군요. 하지만 이런 조언은 듣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이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몸이 더 탄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세요 라고 조언해주는 의사를 선택하는 편이 좋습니다. 50대 이후의 사람에게 나이에 맞게 살라는 말은 나머지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습니다. 어느 나이대라도 나이에 맞게 살지 않아도 됩니다. 앞으로 철인 3종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철인 3종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몸을 단련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에 신경 쓰면 좋은지 말씀해 주세요. 건강검진 결과를 말해주는 의사에게는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표준치에 들어갔다고 해서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치는 이상적인 수치가 아니라 모든 사람의 평균치일 뿐입니다. 즉, 그 나이에 맞는다는 뜻인 만큼 50대의 표준인 사람은 그때부터 눈에 띄게 늙어가게 됩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면 건강 상태가 가장 좋을 때 데이터를 측정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때보다 수치가 좋아지도록 열심히 몸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자신이 언제 건강검진을 받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기 일주일 전부터는 평소와 다르게 생활합니다. 건강검진을 위해 몸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소에 매일 마시던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피우지 않습니다. 생활도 되도록 규칙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없지 않을까요? 중요한 것은 실제 나이가 아니라 정신적인 나이입니다. 나이값도 못한다는 말을 듣는 일이 인생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자는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책을 보면 평소에 내가 생각하던 것과 똑같이 쓴 사람이 많더군요. 그 정도면 저도 얼마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경험한 것들을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50대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과 똑같이 썼다고 해서 자신도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크나큰 착각입니다. 그 책은 아직 말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문적인 작가가 말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묻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까요? 쓰고 싶은 건 많은데 문장력이 없어서 글을 쓸 수 없습니다. 물론 문장력이 있어서 글을 잘 쓰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용입니다.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내용이거나 흔하디 흔한 내용이라면 아무런 재미가 없으니까요. 독자들은 문장이 조금 딱딱하더라도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사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글을 읽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는 아무도 하지 않은 체험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체험을 하면 누구나 읽고 싶어 하는 책을 쓸 수 있으니까요. 인생을 즐겁게 살고 싶다면 방 안에서 연구만 하지 말고 당장 밖에 나가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손으로 하는 작업이 젊음을 부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최근 들어 손으로 무엇인가 만들거나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도 좋고 요리하는 것도 가구를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50대를 제대로 즐기는 사람은 모두 수작업으로 하는 일을 한 가지씩 하고 있습니다. 수작업을 즐기는 사람은 모두 젊습니다. 수작업은 가장 좋은 치매 예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수작업을 좋아하던 저의 친척 아저씨들은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았습니다. 틈만 있으면 그림을 그리거나 가구를 만들곤 하셨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 몰라볼 정도로 갑자기 늙어버리는 남편이 있습니다. 대부분 요리를 못하는 이들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아내가 세상을 떠나도 갑자기 늙지 않습니다. 지금처럼 가전제품이 풍요로운 세상이 되어도 집안일은 모두 수작업이지요. AS 센터만 답이 아닙니다. 50대에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집안의 수리 담당입니다. 공구 세트를 들고 뭐든 말만 해, 내가 말끔하게 수리해 줄 테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족 모두에게 칭찬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집에 문제가 있을 때 뚝딱뚝딱 고칠 수 있는 것은 큰 장점입니다. 홈센터에 가면 남성들의 눈길이 생생하게 빛납니다. 그들은 나사 하나로도 모르는 사람과 몇 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홈센터에는 이런 도구도 있어 라고 깜짝 놀랄 만큼 신기한 도구가 많이 놓여 있습니다. 펜치 종류가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라고 감탄할 만큼 벽 쪽에는 펜치 샘플이 쭉 늘어서 있기도 합니다. 50세쯤 되면 집안의 물건이나 집 주변의 물건이 수리하기 좋을 만큼 망가집니다. 그것을 수리하기 위해서 수리 전문가를 부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엉성할지라도 직접 고쳐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물건에 대한 애정도 솟구치고 가족 구성원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만족감도 얻을 수 있습니다. 남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해줄 때보다 내가 남에게 무엇인가를 해주는 것이 더 즐겁지 않을까요?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